네, 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민주진보 시민교육감 후보 1차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토론은 광주 시민방송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으며 언제든 다시 보기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후보들의 교육 철학과 정책 방향을 시민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민공천위원회가 마련한 시민후보 단일화를 위한 과정입니다. 시민참여연회 후보들의 참여 등록 마감은 내일 1월 23일까지이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광주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힘이 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성훈입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교육감 선거 출마 예정자로 공천위에 등록한 3명의 후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리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에 제비뽑기 결과에 따라 정해졌음을 알려드리고 해당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1번 김용태 후보, 안녕하십니까. 2번 오경미 후보, 안녕하십니까. 3번 정성홍 후보. 안녕하세요. 네, 서로 교육에 정성을 다하는 정성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후보들 간에도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각 후보는 20초 이내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태 후보. 안녕하세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어마어마한 성원을 보내주시면서 우리 시민 공천위에 참여해주신 많은 시민 공천 참여 시민들 여러모로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신데 감사합니다. 네. 2번 오경미 후보. 네, 안녕하십니까. 소통과 경청, 친화력이 좋다고 동료들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 교사에서 교장, 교감,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장학사와 장학관, 교육국장, 창의융합교육원 원장을 거치면서 연습이 필요 없는 교육감 후보입니다. 준비된 교육감 후보 오경미입니다. 네, 3번 정성홍 후보.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저는 모든 학생들이 누구나 다 빛나는 무등교육, 광주교육, 광주답게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에 정성을 다하는 정성홍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전체 진행 순서를 간단히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크게 5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모두 발언을 통해 각 후보의 출마 이유와 핵심 공약을 듣고 이어서 공통질문 3가지를 통해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은 불꽃 튀는 주도권 토론으로 후보 간의 질의응답을 이어가겠습니다. 이후 보충 발언과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오늘 토론 순서를 마칩니다. 무엇보다도 공정한 토론을 위해 제한 시간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는 점 후보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토론은 약 90분이며 상황에 따라 일부 시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새 후보의 출마의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발언 주제는 나의 1호 공약과 내가 민주진보 시민교육감 후보로 나서는 이유입니다. 각 후보에게는 2분 시간이 주어지며 첫 순서는 김용태 후보입니다. 예,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광주 교육 공동체와 광주 학생 여러분. 저 김용태는 지난 30년간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하며 교사로, 그리고 교장으로, 또 전교조 광주 지부장으로, 또 노무현 재단 광주 시민학교장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시간의 끝에서 저는 하나의 분명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광주 교육에는 사람 사는 교육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사는 지쳐 있고 학부모는 불안하며 학생들은 비교와 경쟁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멈춰버린 광주 교육을 다시 출발시키고자 합니다. 잃어버린 신뢰와 희망을 되찾겠습니다. 사람 사는 교육으로의 전환을 통해 모두가 교육의 희망이 되는 세상, 모두를 위한 교육을 반드시 실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광주와 전남은 행정통합이라는 큰 전환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교육은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독립된 공공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교육 통합은 신중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행정 통합과 함께 교육 자치 통합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헌법이 보장한 교육 자치의 보장은 네, 10초 남았습니다. 지켜져야 합니다. 사람이 중심되는 교육, 교사가 당당하고 학생이 안전한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광주 교육, 그 전환에 김용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경미 후보. 안녕하십니까. 오경미입니다. 학생은 교육을 통해 스스로 바라고 원하는 삶을 그리고 자기의 꿈을 다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 또한 교육을 통해 더 나은 내일, 더 희망적인 미래를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은 개인의 성장을 넘어 사회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과 과장을 하면서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였고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인권 감수성, 대안교육, 다문화교육, 역사교육, 성인식 개선교육,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사회가 건강해야 학교도 건강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많은 시민단체와 NGO 단체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지난 12.3 불법 계엄 상황에서는 집회에 참석하는 광주 시민과 학생들을 위해 민주광장에서 4개월 동안 민주시민사회를 지향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붕어빵 봉사를 하면서 시민들과 연대하였습니다. 교육감은 17만 명의 학생과 3조에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수많은 정책을 결정하고 학생들의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또한 흩어져 있는 지역의 교육의 인프라를 모으고 잇고 살려내는 사람입니다. 지역의 모든 교육 자원이 최대한 그리고 최적으로 쓰이도록 설계하는 것, 그것이 교육감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학교와 마을, 공공과 민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교육은 비로소 아이들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성장 중인 존재이며 학교는 그 가능성을 끝까지 품어주는 공간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교육,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네, 됐습니다. 다음은 정성홍 후보. 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저 정성홍은 모두가 빛나는 모든 교육을 꿈꾸며 광주교육, 광주답게 바로 세우겠습니다. 광주 정신의 시작은 교육입니다. 1929년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비롯하여 지난해 12.3 내란 사태까지 대한민국의 시대정신과 민주주의를 지켜온 것은 그 중심에 광주교육이 있었습니다. 학생의 용기, 교사의 양심, 교수의 지성, 시민의 연대, 이 모든 것을 갖춘 도시가 바로 광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광주교육은 길을 잃었습니다. 현 교육감 체제는 불통과 비리의 의혹이 가득 차서 더 이상 책임 있는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제1호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 공약은 일자리 15,000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일자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수업, 아이들의 정서, 돌봄, 안전을 지키는 교육력 강화 일자리고, 다른 하나는 지역과 학교가 같이 성장하는 상생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두 축을 통해서 교육을 정상화하겠습니다. 교육청은 선발과 배치를 책임지고 학교의 행정 부담을 줄이며 네, 10초.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저 정성홍은 나다움 참는 행복교육, 교직원이 존중받는 안심교육을 통해서 광주교육을 광주답게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들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공통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공통 질문은 사전에 준비된 총 8개의 질문 중에서 현장에서 제가 직접 뽑기로 선정합니다. 공통 질문 8개 답변서는 토론이 끝난 후에 시민공천위원회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교육감의 역할과 교육 철학입니다. 네,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교육이란 무엇이며 해당 철학이 기존 교육 정책과 어떻게 다른지 또 무엇을 전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각 후보 입장을 차례대로 듣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오경미 후보, 정성호 후보, 규명태 후보 순이며 각 후보에게는 2분 30초씩 주어지겠습니다. 오경미 후보 시작하겠습니다. 네, 교육감이라는 자리는 17만 명의 학생들의 교육과 그리고 3조에 가까운 교육 예산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좋은 교육이라고 함은 학생들의 성장 중심의 교육 체제이고 아이들의 가능성을 발견해서 그 아이들이 잘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교육이 사업 중심의 교육이었다면 앞으로는 아이 중심, 학교 중심의 사업을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아이의 성장과 미래 중심을 둔 교육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충분한. 예. 네. 더 그럼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마무리할게요. 네, 다음은 정성홍 후보 시작하십시오. 예, 교육감의 역할은 예산과 인사 행정 관리를 넘어서 교육의 방향과 기준을 책임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먼저 교육이 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은 한 사람이 홀로서기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조력해주고 함께하는 것이 하나이고요. 그 하나하나의 각자들의 타자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함께 사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바른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감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은 학생을 지켜주고 교사를 지켜주고 시민을 지켜주면서 함께하는 그런 교육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감은 교육의 우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교육감이 어디에 서 있느냐, 어디에 갔느냐,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주민자치회 시 이런 데 가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현장,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육,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들은 것을 통해 가지고 결정하고 그것을 책임지는 것이 교육감의 역할이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교육감의 역할은 그것이 아니었다고 안타까움을 저는 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정성은 광주에서 사람을 키우는 교육, 신뢰가 작동하는 교육,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을 책임지고 이끌겠습니다. 늘 말하지만 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이 방향을 어떻게 짓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책임 있는 그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은 사람을 키우는 자리이지 사람을 어디에 대학에 보내고 어디에 적성에 맞추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사회에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를 예측하고 그 미래 사회에 적응할 수 있고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걸 키우는 건데 10초 지금은 남았습니다. 바로 미래 사회 키우는 것의 가장 핵심은 역량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량 중심의 교육 과정이 필요한 시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용태 후보. 교육감은
시민의 교육을 대표하는 시민이 뽑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제는 교육 가족들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 교육의 대표자이자 책임자이지만 시민과 함께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교육은 아까 오경미 후보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학생 한 명 한 명의 존엄과 가능성을 끝까지 지켜주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시대는 AI가 이제 물밀듯이 우리 사회를 지배할 것입니다. 단순한 민주인권 교육을 뛰어넘어서 AI 리터러시, AI를 체험하고 이해하고 활용하는 교육들도 담당을 해서 미래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길을 만들어가는 것도 교육적으로 제시를 해야 합니다. 요즘 학교 폭력을 경험했다고 하는 학생들이 모 설문에 보면 2.6%, 약 2,600명의 광주 학생들이 학교 폭력을 피해자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교사들도 교권 침해를 무수히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이러한 학생들 간에도 학교 폭력, 교사들도 교권 침해, 많은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교육감은 책임을 지고 개선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성장 중심의 교육을 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성적이 몇 점 나왔냐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역량 중심이 되겠죠. 세 번째는 교육청이 지시가 아닌 학교가 판단하는 교육으로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교사 혼자 버티는 광주 교육에서 함께 책임지는 광주 교육으로 그 함께 책임지는 함께의 단어에 교육감으로서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부모가 참여하고 학부모가 정책에도 참여하고 학부모가 10초. 선생님들을 만나는데 부담 없는 그러한 광주 교육 이끌어가는 책임지는 교육감으로 모습을 보여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역시 사전 준비된 8개 질문 중에 한 개를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6번 미래 교육과 디지털 AI 교육입니다. 후보님께서는 미래 교육을 단순한 기기 보급이 아닌 교육 내용과 방식의 전환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정성홍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분 30초입니다. 네. 미래 교육으로 대두되는 것이 AI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교육이 암기 중심이었다면 미래 사회에는 AI가 그 AI를 능가하는 암기력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AI 시대에 맞는 역량 중심 교육 과정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이 저는 코로나가 그 답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저에게 준 것은 교훈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그 코로나에 대처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량 중심이고 세 번째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나만 건강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건강해야 나의 건강도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의 핵심은 뭐냐면은 바로 역량,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에 함께 가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런 민주 시민성을 키워내는 것이 미래 사회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AI 시대에 보면은 AI와 가서 얘기를 하는데 AI를 잘 역기능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AI 시대에는 저는 AI가 세 가지 영역으로, 네 가지 정도 크게 보면 영역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소비자, 하나는 활용자, 또 하나가 있다면은 그거의 AI 시대의 윤리성,
더 중요한 것은 AI를 자기가 개발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요 네 가지 요소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잘못했다가는 아이들이 AI를 소비하는 이 소비자로 전략하면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반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이 내비게이션을 잘 활용하고 있는데 내비게이션을 잘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우리는 지리 감각이나 어디인가를 잘 모른다는 것을 우린 경험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AI를 잘 활용도 하지만은 그것을 넘을 수 있는 질문하는 능력을 키우는 미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태 후보님 토론해 주십시오. 예, AI와 디지털 환경은 이미 학생들의 일상과 사고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정책은 태블릿과 노트북을 얼마나 보급했는가 이런 데 머물러 왔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전환은 충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AI 체험 교육이 중요합니다. AI로 그림 그리기 뭐 이런 것들 있죠. 중학교 때는 AI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짜 뉴스 같은 것들을 가지고 AI가 퍼뜨리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AI는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알고리즘이라든가 또 그 댓글이라든가 조회수에 따라서 AI는 그걸 내보내죠.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이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이른바 AI 리터러시 이해 교육. 그래서 AI가 만드는 뉴스도 비판하고 정확하게 자기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키워가야 됩니다. 고등학교 같은 데 가서는 좀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 파이썬 같은 걸 이용해서 머신러닝 같은 것들을 해보면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AI 중심 도시의 광주에 걸맞는 AI 인재 양성의 육성을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처럼 그 성과 판단 기준을 기기 중심에서 학생의 실질적인 AI 이해와 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AI 교육으로 바꿔가야 됩니다. 학생의 문제 해결력과 협업 능력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 주도성 어떤 그 학습 능력 신장 그리고 교사의 수업 방식의 변화 그리고 AI의 도움을 받는 수업 AI는 심지어는 심리적으로 이상 현상을 보이는 학생들에게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하면서 그 안정감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10초. 미래 교육은 기기를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배움의 방식과 사고의 깊이를 바꾸는 교육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전환을 교사와 학교 현장에서부터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경미 후보 토론하겠습니다. AI를 도구로 사람을 중심에 두는 AI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AI 디지털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요. 지금 현장에서는 아이들에게 태블릿 PC가 지급되고 노트북이 지급되고 있지만 실제로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의 노트북은 너무 낡고 여러 가지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최신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를 지급해서 교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학교 현장에 있는 전자칠판이 아이들의 호응을 많이 얻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학년씩 주고 있는 전자칠판을 전 학년으로 확대해서 전자칠판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는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해서 AI의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어떤 점을 학교 교육과 함께 나가야 하는지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에서 AI 디지털 기반 교실 수업 및 평가 혁신에서는 한 학교를 특성화 학교로 지정해서 이 학교를 중점적으로 지정해 가지고 먼저 실시를 해보고 그의 그
장단점 그리고 우수한 점을 일반 학교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의 디지털 역량 연수를 강화해서 빨리빨리 바뀌고 있는 AI 환경을 선생님들이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수를 실시해서 선생님들의 역량을 길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디지털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종합 지원 플랫폼 등 지역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주 AI 정보원에 있는 AI 교육 체험 센터를 활성화해서 많은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활용하고 또 거기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AI 또는 소프트웨어 교육 체험을 방과 후 학교에 운영해서 그 성과를 확인하면서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네, 해나가겠습니다. 디지털 AI 이런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이 기기를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치 있게 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도 병행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세 후보 모두 긴장이 조금 풀리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토론을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각 후보에게 12분씩 주어지며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다른 후보에게 질문을 하고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질문을 받은 후보에게는 최소 1분 이상의 답변 시간이 보장되며 모든 후보에게 질문과 답변의 기회가 고르게 주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은 김용태 후보부터 시작합니다. 예, 좀 긴장해야 되는 거죠 이제. 토론을 가장 많이 해보셨을 정송 선생님에게 먼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던데 1만 5천 개의 교육 관련 교육과 지역의 선순환 모델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이 공약하셨지 않습니까? 이 1만 5천 개의 일자리는 교육감의 어떤 법적 권한과 예산 범위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인지 사실상 될 수만 있으면 너무나 좋은 이야기이고 또 교육과 함께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는 이제 그 예산이 좀 제가 걱정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교육 공무직들의 지금 여러 가지 근무 여건이나 급여 여건이 충분치 못한 부분도 많은데 이 부분들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면서 전체 교육 예산이 1만 5천 명의 일자리 예산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의 그 공약을 이렇게 홍보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리고요. 1만 5천 개를 4년간에 걸쳐서 하겠다는 거고요. 교육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가 중요한데 현 교육감이 1,000억이 넘는 돈으로 태블릿 PC를 공급했다면은 저는 1,000억을 들여서 사람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게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거에 반에 해당하는 5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여할 겁니다. 그래서 큰 것은 교육력을 강화하는 일자리입니다. 교육력 강화의 핵심인 선생님들의 수업 시수를 줄여드리겠습니다. 줄여드리는데 초등은 강사를 쓰고 중등은 기간제를 써서 이것이 예산이 한 1,000명이 넘는 이 숫자를 가지고 예산은 저희가 170억 정도, 초등이 한 90억 정도에서 250억 정도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한 학교 실현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 학생들에게 어떤지 진단하고 처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맞춤형 교육과정이고 학마통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이것이 전부 한 선생님들에게 일자리가 오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모든 학교의 상담교사 배치, 초등에 포함해서 복지사 이 분을 모두 배치하겠다라는 계획 속에서 나온 겁니다. 또한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데 거기에 AI 미래 교육의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교육을 함께 진행하겠다는 거고요.
또한 저기 말씀하신 이제 잠깐만요. 제가 또 오경미 후보님한테 질문을 해야 되니까 예. 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용의 안정성들이 충분히 보장이 되고 급여나 복지가 마련되는 일자리여야 되는데 시간제 한시제라든가 기간제 단기 계약직 이런 일자리들은 매우 또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만 5천 개 일자리와 직업의 안정성의 연관성을 한번 묻겠습니다. 정성호 후보께 질문. 예, 정성호 후보님한테 저한테요? 네, 오경미라고 네. 말씀하셔서 아니, 다음 질문. 다음 질문 있어서 답변을 좀 아, 간단히.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혹시 나쁜 일자리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등하교 지도하는 분들이 학부형의 자원봉사인데 저는 여기에 일하실 분은 파트타임 일하실 분 시급 10,000원이면 저는 20,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파트타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요. 기간제하고 이런 부분이 나쁜 일자리라면 현재 기간제들도 존재하잖아요. 기간제를 두고 저는 이 과정 속에서 광주 교육을 통해 가지고 혁신적인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이 아이들의 우울, 자살 이것이 심각하는데 모든 학교에 상담교사를 배치하고 복지사를 통해서 지원해서 학생들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은 한 명을 구할 수 있다면 11,000화보다 더 구하기 때문에 이 예산의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모델이 돼서 이것을 정규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그렇게만 된다면은 너무나 좋은 일이고요. 또 그러한 공약들이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잘 좀 내용들을 더 다듬어 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있는 일자리도 좀 잘 지키고 또 신규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서 교육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경미 후보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오경미 후보님은 그 천원의 밥상 1,000개의 가게 공약을 내셨잖아요. 네. 매우 공감 가는 정책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아침밥 못 먹고 오는 학생들을 위한 거죠. 이 또한 마찬가지로 1,000개의 가게는 뭐 학교 앞에 있는 여러 이제 아이들이 자주 가는 그런 먹거리 가게로 알고 있는데 요거 1,000원짜리 밥은 없는 거죠. 네, 그러죠. 네. 뭔가 좀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거죠. 그러죠. 예, 그러면 이 또한 그 예산은 어떻게 나오는지 자꾸 아까 이제 똑같이 일자리 늘리고 또 일자리 좋은 일자리로 만들고 또 이렇게 또 1,000원 밥상에 또 지원하고 막 이렇게 지원하면 우리 표준 예산 학교를 운영하는 아이들의 또 교육에 들어간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1호 공약 1,000원의 밥상 1,000개의 가게입니다. 제가 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할 때 아침에 만나는 많은 학생들에게 아침을 먹고 왔냐고 물어보면 한 50% 가까운 아이들이 아침을 거르고 옵니다. 아침을 굶고 오는 학생들은 일단 정서적으로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은 배가 고프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학교 폭력도 발생할 우려도 있고 또 배가 고프면 공부에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교장실에 빵이나 간식을 준비했다가 정말 많이 배가 고픈 아이들에게는 주기도 하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 나오면서 아이들과 함께 만든 정책 1호가 바로 이것입니다. 1,000원의 밥상은 1,000원이라는 뜻이 아니고 아이들이 1,000원을 내고 나머지 부분은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약 4,500원에서 5,000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 같은데요. 나머지 4,000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예산을 아이들에게 투입을 하면 다른 학교 예산이 줄어들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우선 시범적으로 몇 개의 학교를 실시해 보고 나서 반응을 보고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호응이 좋으면 계속 할 예정인데요. 사실 그 1,000개의 가게라는 뜻은 우리가 골목 상권을 살리면서 함께 가보자. 네. 그런 뜻에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 예. 또 한 가지 질문씩 더 드리고 싶어서요. 그 AI 중심 도시로 이제 광주 전남이 우뚝 서잖아요. 네. 우리 광주 교육에서 AI
인재를 어떻게 육성할 수 있는지 초중고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두 분이 같이 답변하셔야 되니까 함께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AI 인재 육성에 대해서요. 예, 초중고에서 어떻게 해야 AI 인재 육성이 될 것인가? AI 인재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 환경이 조성이 잘 되어야 되는데요. 저는 AI 환경이라고 하면 태블릿 PC를 지급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교실에서 먼저 AI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AI 중점 학교를 일단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또 이렇게 우수 사례는 확대해 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특히 AI 교육에 대해서는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 과 개편을 통해서 AI 관련된 학과를 또 개편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저 정성 선생님께서도 좀 좋은 해안 좀 주십시오. 네네. 예. 저는 그 AI 시대에 맞는 것은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AI 시대에 저는 기초과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의 초중학교에는 기초과학을 지금 제가 학교별로 예산을 보니까 한 학교에 한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학생한테 1시간당 하면 100원도 안 되는 실험 실습비를 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 어떤 창의성 교육을 실현하겠는가는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정성 교육감이 1,000억을 넘어서 태블릿 PC 샀다면 저는 500억은 사람에 쓰이고 한 1억 정도를 모든 학교에 준다면 300억 정도면 모든 학교에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실험 교육, 창의 인성 교육, 아이들과 협동하는 교육 이런 융합적인 교육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AI 시대로 갈 기본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에게 질문하는 능력이 생기고 생각하는 힘이 곧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대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면은 이 모든 것을 초중고 고등학교에서 만능인 것처럼 학교에 쏟아붓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AI 인재는 더 큰 대학에서 해야 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중고등학교에서 다 해결할 것처럼 교사가 만능인 것처럼 시대적인 것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이기 때문에 전 기본과 기초 교육을 더 충실히 하는 교육이 앞으로의 방향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께서는 아주 교육 경력이 풍부하셔서 그런지 여러 가지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에서부터 지원 시스템까지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교육 예산들이 이 보육과 이 돌봄 그리고 대학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런 걸로 해서 아령 효과로 우아래로 쭉 빠져나가면서 초중고에 들어가는 교육 예산들이 많이 충분치 못할 거라고 그렇거든요. 어쨌든 그 좋은 정책들이 이 정확한 예산 규모를 보면서 진행이 돼야 할 것 같고 AI 교육에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AI와 친숙해지고 AI를 잘 다룰 줄 알고 또 AI에 대한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AI가 만들어가는 산업사회의 기술력에 대한 우리 학생들의 이제 새로운 교육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러한 걸 통해서 AI 중심 도시로서의 광주가 또 우리 초중등 고등학교에 책임을 지는 광주 교육이 AI 시대를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두 분 답변 감사합니다. 네, 시간 잘 지켜주셨습니다. 다음 주도권은 오경미 후보로 넘어갑니다. 토론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정성홍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광주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의 체제를 새로운 특성학교를 한번 모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중학교에서 일반고를 가느냐 특성화 직업계 고등학교를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그 가운데서 특성화 고등학교를 1학년을 공통교육과정을 하고
2학년에 올라가면서 나 공부해 보니까 중학교 때는 못했지만 나 다시 대학을 가고 싶어. 그러면 대학을 갈 수 있는 반을 편성하고요.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적성에 맞는 과가 무슨 과냐. 이게 성적에 따라서 과를 선정하는데요. 저는 학생들이 2학년에 올라가면서 자기 과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금 대학도 자율학과가 만들어지는 그 현상 속에서 중학교 학생들한테 중3이 되자마자 자기 과를 선택하고 자기 진로를 선택하고 강요받는 것은 조금 좀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특성화 고등학교를 1학년 때는 교양 과목, 필수 과목을 하고 2학년 때부터는 선택하면서 과를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델을 한번 꿈꿔봤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다녀보니 나는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반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특성화 고등학교 안에 대학 준비반과 그다음에 취업 준비반으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그거 반 자체를 만들고 이게 반대로 일반 고등학교 갔는데 나는 직업계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도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중도 탈락률이 광주에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1년에 초중고 합해서 탈락 학생이 1,600명 정도 돼요. 몇 개 학교가 없어질 정도로 커요. 그런 전환기에 있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전환교육기관이 하나 필요한 것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인문계에서는 실업계 가기 위한 늘 푸른 상장학교 같은 그런 곳이 필요하고 실업계 같지만은 전문계 고등학교, 직업계 고등학교 같지만은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인문계 반을 갈 수 있는 종합고등학교 형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적응이 안 되거나 대학을 가고 싶다 하는 경우는 1학년 1학기에 한해서 전학을 갈 수 있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대답의 방향이 조금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용태 후보님께서는 특성화 고등학교 근무 경험이 많기 때문에 혹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저한테 매우 유리한 질문인 것 예. 같은데요. 특성화 고등학교는 그 지금 광주에 13개, 12개라고 볼 수도 있고 하여튼 13개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는 광주는 이제 전면적인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전환을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에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2개 있습니다. 자동화 마이스터 고등학교하고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두 학교의 전신에 옛날 정보고하고 경영고입니다. 상당히 이제 학교 유지가 힘들었던 학교였는데 가장 그 낮은 바닥에 있는 학교들을 가장 최우수한 학교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상향 평준화를 시키는 거죠.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광주 공고는 광주형 마이스터로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것도 완전한 마이스터 체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나머지 공사립을 불문하고 또 농공상을 불문하고 모든 특성화 고등학교는 마이스터 학교로 전환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마이스터 아이들이 굉장히 우수해서 자기 주도적 학습들에 매우 뛰어나고 또 팀별 학습 체제 뭐 이런 것들이 매우 뛰어나서 아이들의 진로를 스스로 찾아가는 매우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학교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용태 후보님께서 학교 밖 학생들을 위해서 센터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각 구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교육청에서 운영할 예정인 학교 밖 센터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예, 말씀 그대로 이제 지자체가 운영하는 게 있고 교육청이 운영하는 게 있는데 그 대상인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하나이죠. 학교 밖 청소년들은 아직은 학교를 뛰어나갔지만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교육청도 그 뭐 반드시 자기 이 소관 영역만 따질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우리 광주의 학생들이라는 그런 애정을 가지고 그들에게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구조가 좀 다르겠죠. 그리고 지자체도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가져올 우리 사회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 학교 밖 청소년들을 어두운 데 없이 빠지는 데 없이 구석구석 잘 살펴야 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하고 가장 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은 또한 부모도 아니에요. 과거에 학교에서 그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일 수 있습니다. 퇴직한 선생님이든 현직 교사든 학교 밖에 나간 아이들은 내 출석부에서 사라졌으니까 모르는 사람이다 이러지 말고 그런 아이들을 또 찾아서 여러 가지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업한 시스템에서 그분들의 힘과 관계를 잘 활용해서 그 아이들을 잘 좀 같이 관심 가져주고 만나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성홍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 김용태 후보님께서 센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제가 센터에서 하는 역할이나 내용을 보니까 지금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와 역할이 거의 많이 겹쳐 있습니다. 혹시 정성홍 후보님께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 어떤 관련 정책이나 방향을 갖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면 학교 밖 청소년이든 학교 안 청소년이든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있다라는 이름으로만 혜택을 준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심한 표현을 쓰면 국가적인 폭력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습니다. 모든 학생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교 밖으로 나가기 전에 그 학생들을 전환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너 학교 싫으면 나가가 아니라 왜 나가는지 그것에 대한 정서적인 거, 그 다음에 단계별로 위기 학생인지 이것을 진단하고 지원하고 하는 것이 공교육의 시스템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의 전환학교가 필요하다. 전환학교에서 잘 적응해서 학교에 복귀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들이 교육에서 책임져야 할 관계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현재 있는데요. 그것은 시에서 예산을 주든 교육청에서 예산을 주든 같이 협업적인 관계에서 보다 더 충실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 등을 함께 지원해서 협력적인 관계에서 방향을 같이 논의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학교 맞춤형 통합 지원 학마통이라고 하는데요. 학마통에 대해서 김용태 후보님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학마통이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문제점으로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선생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건데 뭐 선생님이 학생 집 싱크대에 가서 설거지까지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냐 하는 이런 겁니다. 맞춤형 통합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이야기지만은 그것이 이 현직 선생님들에게 과중한 그 업무 부담 이렇게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마통은 아이들을 그 맞춤형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결손 과정 아이면 결손 과정 아이에게 맞는 거, 그 학생에게 맞는 지원을 해주자는 거고 거기에 너무 지금은 과도하게 선생님들에게 짐을 지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도는 좋으나 방법을 좀 다양화하고 또 이럴 때 또 지역 사회의 여러 교육 인프라들을 좀 활용을 해서 선생님에게 맡겨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좀 그 가정 내 돌봄이라든가 또 학교 밖에서의 아이들이 필요하면 그러한 돌봄들은 우리 지역 내에 여러 그 우리 주민들 봉사단체들과도 같이 어울리고 좀 학마통을 좀 더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실현 가능성 있게 다시 좀 그 지원 시스템을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성호 후보님은 학마통이 지금 현재 어떤 점에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저는 학마통이 좋은 제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개별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하고
그 진단에 맞춰서 처방해주고 지원해주는 시스템, 이 개별화된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점은 어떤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5,000명의 일자리가 제가 그것입니다. 모든 학교에 상담교사를 배치하고 기초 학력 지원하는 교사를 배치하고 복지사를 지원해서 이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모든 것을 교사에게 맡겨진다고 해서 이 제도가 없어져서는 안 되는 거고, 이 제도가 잘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인력을 투입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저희들에게 준 절호의 기회이기도 해요. 그건 뭐냐면 광주 전남 통합, 여기에서 정부가 1년에 5조씩 준다고 합니다. 교육의 10%만 주라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그럼 5천억, 1년에 5천원씩 지원하면 또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사업이 있다면은 여기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좀 폭을 넓혀서 이 기회를 우리의 교육의 대전환의 기회, 교육이 네, 개혁할 10분 수 있는 좋은 남았습니다. 기회로 삼아야 된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학마통은 학습 정서 복지 돌봄 위기 대응을 위해서 그 학생들을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케어하자는 의미에서 나온 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이렇게 학교 현장에 나가면서 약간의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좋은 제도라는 것은 저도 네. 공감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주도권은 정성홍 후보로 넘어갑니다. 토론해 네. 주십시오. 전 좀 밋밋해서 좀 짜릿한 질문을 좀 해야겠습니다. 저기 그 오경미 후보님께서 천원밥상 네. 말씀하셨죠. 좋은 제도 공감합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조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방식으로 아침밥을 주는 거죠? 궁금해서요. 우리가 어떤 정책을 만들거나 사업을 구상할 때 누군가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정책도 현장에서 실시를 하다가 보면 누군가의 수고로 인해서 왜곡되기도 하고 또 오히려 그 좋은 취지가 살려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구상하면서 우리 급식실에 종사하신 분들의 수고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간편 조리식으로 아침에 죽을 준다거나 김밥, 그다음에 달걀, 약간의 과일, 샌드위치 이런 품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조리종사원들의 수고를 끼치지 않고 거기 업체에서 한 달 전에 우리가 예약을 하면 거기 업체에서 와서 학교 교실에 배달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탁급식에 해당되겠네요. 그렇죠. 예. 네. 지금 몇 개 학교는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탁은 조리, 운송, 보관, 배식 전 과정에 걸쳐서 관리의 책임이 있잖아요. 그 네. 권한 기준 그러니까 네. 명확히 설계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후보님 모델이 위탁급식 형태라면은 위탁급식이 학교급식법상에 분리되어 있는데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네. 그 어떤 법의 문제가 준용되는 건가요? 네. 아까 그 말씀하신 위생, 그다음에 그 뭐랄까 중간에 오고 음식의 어떤 뭐라 해야 되죠? 정확하게 이제 이게 중간에 오고 가면서 위생의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이것을 그날 바로 조리한 음식에 한해서 배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출 예정입니다. 네. 그 학교급식에는 질 관리도 굉장히 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급식법 제9조 10조에 위생관리법 위탁업체 등록에 관한 규정들이 충족해야 되고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식사를 하게 되는 것을 넘어서 질 높은 식사를 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고등학교 몇 개 학교에서는 일부 그 식당처럼 이렇게 꾸며놓고 아이들이 와가지고 샌드위치를 구워 먹거나 그다음에 이제 가볍게 뭐 이렇게 후라이를 해서 먹거나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제 모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초 중학교 학생들은 직접 조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어리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는
그날 그 조리된 음식으로 배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금 이제 급식법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에 있었던 중학교에서는 바로 이렇게 반조리된 조리된 음식으로 위탁급식을 실시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제도의 그 음식의 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네네. 왜냐하면은 급식은 실험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정책인 만큼 취지는 공감하지만 구조 이런 추진 과정들이 굉장히 세밀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태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좀 덜 짜릿하게 하십시오. 예. 후보님께서 전에 그 인터뷰 기사에서 프레시안의 기사에서 나온 내용 중에요. 공부를 잘하는 것도 특기 적성이며 정시 중심 입시에서 수능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하고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공교육 안에서도 일타 강사급 강의를 제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그럼 제가 드리는 질문 첫 번째 질문은요. 일타 강사급 강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네. 지금까지 공교육 교사들은 그 수준의 강의를 하지 못했다는 뜻인지 아니면 일타 강사님들을 모셔온다는 뜻인지 제가 그 이해가 안 가서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그 기사 나가고 나서 그 일타 강사라는 용어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일타 강사라는 용어도 저도 말 뜻을 제대로 못 썼던 것 같습니다. 그 용어에 대해서는 사죄드립니다. 일타가 뭘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좋은 선생님이라는 뜻으로 생각을 했고요. 우리 현재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정도의 그 최상위급 학생이라고 하면 뭐 쉽게 이야기해서 뭐 의대에 가고 뭐 서울대 연고대 가는 정도 학생들 저는 이제 추상적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교육 현실에서 국영수를 잘하려면은 상당히 추상적 능력이 뛰어나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의 특기적성이라고 했던 것은 뭐 배드민턴에 우리 안세영 선수처럼 뛰어난 세계적인 선수도 우리 체육 인재잖아요. 또 우리 세계 기능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오는 우리 기능 영재들도 상당히 훌륭한 우리 인재들이고 또 뭐 과학고에 다니는 애들도 학생들도 그렇고 어쨌든 그런 또 수능 점수를 많이 맞아서 또 내신 점수가 좋아가지고 지금 말하는 뭐 좋은 대학을 간다고 하는 학생들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근데 그 학생들에게 맞는 또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과거에는 그런 몇몇 학생들 때문에 99%의 학생들이 연교시 수업, 강제 보충 학습, 뭐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그 학생들의 선택권을 침해했는데 그 아이들만 뽑아서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최선의 공부를 다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 네, 그런 알겠습니다.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일타라는 거 좋은 선생님 제가 하는 질문 핵심은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그런 강의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그런 강의를 제공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이 하나가 있고요. 그렇다면 그 현재 있는 공교육 교사들에 대한 평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상위 학생들에게만 일타 강사의 강의를 제공해야 되나요? 중위권, 하위권 학생들에게 일타 강사라는 것은 개념은 학원에서 제일 먼저 수강 신청이 끝나는 교사들을 일타 강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중위권, 하위권에게는 좀 잘 못 가르쳐도 돼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가지고 예. 이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해서 질문하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예, 예. 자꾸 일타 강사 제가 잘못 썼다고 했는데 그런 계속 반복하시면 그렇고 일타 강사가 아니더라도 그 말을 네. 뺐다 할지라도 네. 거기에는 질 높은 교육이 필요하고 중하위권이 질 높은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질문하고도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질문이 그거잖아요. 최상위권 학생에게 그런 교육을 제공해야 된다는 표현이 그럼 중위권 하위권에게는 그런 교육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런 표현일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럼 설명해 네.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뭐
뭐 교사를 초빙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은 지금 뭐 메가스터디 같은 인터넷 강의들 있잖아요. 뭐 그런 강의들을 이제 뭐 들을 수 있게끔 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였고, 진로 지도에 대해서 특화된 분들에게 좀 여러 가지 진로 조언도 좀 전국적으로 받아왔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였고요. 아니 저 안세영 선수를 지도했던 배드민턴 감독 선생님이 있으면은 뭐 다른 선생님, 다른 학생도 배드민턴 다 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학생들의 특기적성에 맞는 그 선생님들을 그게 적절하게, 이것도 맞춤형 학습 지원, 맞춤형 학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 학생들의 수준의 단계나 수준에 맞춰서 지도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최고의 선생님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드린 말씀이지, 뭐 최상위급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아주 우수하고 그렇지 않은 선생님은 우수하지 않다, 이런 선생님들 간의 구분을 했다, 차별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과도하고 오도된 거다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끔 거기에 적절한 맞춤형 교사를 지원해 드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오경미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짧게 한번. 퇴임하셨죠? 네. 언제쯤 하셨습니까? 지난 8월 31일에 했습니다. 퇴임식을 하신 것 같은데 몇 번 정도 하셨어요? 퇴임식을 한 번 하지 몇 번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퇴임식을 일과 중에 한 번 하고 일과 이후에 한 번 하고 두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교무부장이 네. 두 번 사유를 받다는데 일과 이후에는 지인들과 함께 왔다고 들었는데 네. 교무부장이 거기에 사유 보는 건 적절했나요? 잘못된 정보입니다. 네. 2부 사회는 예. 다른 분이 보셨습니다. 그래요? 아니, 네. 다른 선생님이요? 다른 밖에서 보셨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저는 일과 중에만 선생님이, 우리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퇴임식을 할 때는 우리 선생님들이 사회를 받고 2부 예부인들이 왔을 때는 예부인이 사회를 보셨습니다. 공간은 어디에서? 학교에서 했습니다. 학교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보를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공통 질문으로 제가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리박스쿨, 그 다음에 서부지법 난동 등 젊은 세대들의 그 극우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합니다. 청소년들의 극단화, 가짜 뉴스 확산, 이 문제들을 해결 방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은가? 짧게 먼저. 시간이 없어버리네요. 47초 시간이 나오면. 부족하니까 이따 보안 톤에서 좀 더 예. 질문 답변을 좀 하면 어떨까요?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질문이 아니라 그러면 제가 리박스쿨에 관한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요.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이 중요하고 비판적 사고력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건전한 자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키우는 것, 이거 민주시민성 교육의 시대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추가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곧바로 보안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을 중심으로 각 후보에게 이번에는 2분씩 발언 시간이 주어집니다. 발언 순서는 오경미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정성호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교권 침해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교사들의 교권 보호를 위해선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소송은 교육청이 책임진다. 교육청 소송 책임제. 그 다음에 그 소송에 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사 안심보험을 실시하고 교육혁신 전용 기금 100억을 저는 조성해서 모든 선생님의 소송을 교육청이 책임지겠다. 그리고 교사가 문제 있을 때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교육청 소송 책임제를 제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용태 후보님께서는 교권 보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으셨는데요.
교사들의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네.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일단은 그 교권 침해 횟수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서 문제인데요. 일단은 그 바로 즉각적으로 선생님들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분리 조치를 해야죠. 이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을 하면요. 두 번째는 교육청이 직접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교육청이 직접 대응을 해줘야 되고, 세 번째는 회복을 지원해야죠. 선생님들에게 심리 정서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복을 지원해야 돼서, 이를 위해서는 교육감 직속 교권 전담 부서를 설치를 해서 예산이든 인력이든 배치해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3단계 원스톱 대응 시스템으로 방금 말씀한 대로 그렇게 조처를 취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정성홍 후보님께 넘어가겠습니다. 예, 조금 전 질문했던 혹시 극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오경미 후보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부지법 난동 사건이랄지 지난 12.3 불법 계엄 때 많은 청년들이 극우화되는 현상을 보면서 아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극우화랄지 극우든 극자든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생각과 이념은 위험합니다. 우리가 교육에서 그 아이들을 잘 길러내지 못하고 그 아이들 어떻게 저렇게까지 됐나 하고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서 인권 교육, 다양성 교육,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민주시민 교육을 잘 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젊은 친구들 중에서 극우화가 많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겠지만 저는 이것은 유튜브의 영향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번 그런 유튜브를 방송을 보다 보면 계속 알고리즘이 그렇게 뜨면서 사고도 그쪽으로 이렇게 몰아가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잘 해야 된다. 예. 2분인데 예. 네. 죄송합니다. 예, 시간을 예, 예. 지켰습니다. 제가 말씀할까요? 네네. 지금 이제 또 극우화 현상은 지금 청소년들에게 아주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교과가 학생 참여형 토론식 수업 같은 것들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어 시간에도 좀 토론식 수업을 전개해서 아이들이 비판적 능력을 키워야 되죠. 그 유튜브라든가 댓글에 올라온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튼 토론식 수업을 많이 강화해야 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바로 끝나버려요. 김용태 후보님 토론해 주시죠. 아 예. 그 우리 선생님, 우리 저 두 분께서 매우 많은 식견들을 가지고 계셔서 자꾸 다양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음번에 뭘 할까 좀 생각이 좀 안 날 것 같습니다. 예, 사교육비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공교육은 어쨌든 그 사교육비에 대항해서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교육비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경미 후보님 먼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최근 연구 발표에 의하면 월 59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가 사교육비로 지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교육이 이렇게 그 활황기를 보이는 것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도 있을 수 있고, 또 경쟁 사회에서 내 자녀만 뒤떨어지지 않나 하는 불안감도 일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어찌됐든 공교육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I 학습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서 어떤 분야에서 많은 사교육이 지출되고 있는지를 분석해서 그 과목을 공교육에서 활성화하도록 하고 그 과목을 공교육 안에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 네. 시간 때문에 정성홍 선생님. 저는 크게 한 세 가지. 첫 번째는 기초 학력을 확실히 교육청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빠른 시간 내에 기초 학력을 확보해 주면은 학력이 누적되지 않기 때문에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공교육의 수업 혁신 없이는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수업 시수를 줄여줘서 연구 시간을 늘려가겠습니다. 초등 20시간, 중학교 18시간, 고등학교 16시간을 보장해서 수업을 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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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꽃 튀는 주도권 토론을 예상했지만 아주 룰을 잘 지켜가면서 품격 있는 토론 감사합니다. 이제 세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각 후보에게 3분씩 답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모두 교직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단에서 학생들과 함께 수많은 경험을 겪으셨을 텐데요. 교직 생활 중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나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네, 정성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학생들하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돈 벌어서 해외 봉사 가자라는 동아리를 만든 겁니다. 돈해봉입니다. 아이들에게 일일 매점을 운영하고 선생님 차를 세차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캄보디아를 갔습니다. 캄보디아 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이 캄보디아의 빈곤이 왜 생겼는지 빈곤 교육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활동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남고요. 그것을 1기, 2기, 3기 계속 진행했는데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체험 이상 좋은 교육이 없고 그 경험을 아이들이 아직도 간직하고 있으면서 저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쉬는 시간마다 빨리 가가지고 매점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얻으면서 경제교육을 했고요. 선생님 차를 세차하면서 노동에 대한 가치를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방과 후 시간에는 빈곤 나라가 왜 빈곤한지, 그것이 그들이 게을러서 있는 것이 경제적인 구조의 문제인 것인지에 대한 학습하고 공부하면서 활동하면서 가기 전에 우리는 이런 활동을 하니 학생들 중에서 노트나 쓰고 남은 물건들을 기부하는 학생들을 찾아서 자원봉사를 하는 그런 활동들까지 해서 가져가서 학교를 방문하고 그 학교들과 선생님 이야기를 나누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그 지역에 가가지고 점심을 못 먹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급식을 주지만은 거기에서는 다른 봉사활동 단체에서 학생들에게 밥을 주는데요. 거기에다 기부하고 밥을 나누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었고 자기가 부유함을 느끼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거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이들이 체험하는 과정들을 겪었던 이 경험이 아이들과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있다면은 저는 영산강을 건너는 프로젝트를 한번 했어요. 페트병을 가지고 영산강을 한번 건너보자 이 수업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페트병 하나가 부력을 견디는 힘, 그 다음에 나의 체중 이 몇 개가 필요한가 해가지고 페트병을 만들어서 영산강을 건넜어요. 그 위험한 순간에 제일 먼저 건넌 학생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평상시에 조용한 아이가 제가 먼저 건너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건넜을 때 그 용기, 그 기쁨 함께했던 기억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용태 후보 발언해 주십시오. 질문 내용을 좀 잊어버렸습니다. 네, 교직 생활 중에서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나 특별한 교직 생활 에피소드. 중에서요. 네네. 예.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많이 다툼이 있잖아요. 요즘 학생들 교실에서 담임을 하다 보면 도난 사건이 심심찮게 있습니다. 지갑에 돈이 꽤 들었는데 잊어버렸던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을 닥달해봤자 그것이 어떻게 뭐 제가 형사도 아닌데 잡아내기가 힘들어서 아이들의 양심에 한번 기대봤죠. 학교에 모 장소에다가 그 지갑을 갖다 놓고
그 다음 날 선생님에게 쪽지로라도 어디다 갖다 놨다고만 해라. 나는 누가 가져갔는지 찾고 싶지 않다. 지갑만 찾으면 된다. 안 그러면 선생님이 물어줘야 되니까 좀 내 형편 좀 생각해 달라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어느 나무 밑에 보십시오 해서 쪽지가 와 있기를 가서 봤더니 진짜 있더라고요. 돌려주었고 사건은 해결됐는데 한 2주 뒤에 그 학생이 와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하고 자기 반성을 하더라고요. 학생들을 지도할 때 즉자적 지도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아이들을 믿어주면 많은 부분이 개선된다. 이런 교육적 그 경험이 생겼고요. 저희 반 교실이 매우 깔끔했습니다. 담임을 할 때. 이유는 청소를 잘해서가 아니라 안 버리니까. 3월 달에 안 버리고 안 줍기, 안 버리고 청소 안 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치우는 것보다는 안 버리기 좋다. 그래서 예방 교육이 항상 우선이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성적이 90%가 가까이 되는 중학교 성적으로 그런 학생에게도 인생의 미래를 주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광주공고의 교장을 제가 이제 4년 전자공고에서 교장을 마치고 광주공고에 가서 첫 해 담임을 했는데 2학년, 3학년 2년 동안 자격증을 한 10여 개 따가지고 이 학생은 자기소개서에 쓸 게 없어요. 자격증 딴 이야기밖에. 인사 담당자가 전투기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KF21 카이. 그 인사 담당자가 너는 학교 다닐 때 공부만 해서 자격증만 땄냐 이랬더랍니다.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잘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꿈은 어디에나 있다. 이런 교훈도 얻었고요. 학교 전자원고의 첫 근무에서 저는 저 학교에다가 2급 정비공장을 교감 선생님이랑 여러 선생님이 협의해서 차렸습니다. 공장을 실제 학교에 갖고 들어온 거죠. 수업 개선에 의미가 있습니다.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실제 자동차 밖에 돈 받고 수리를 했으니까요. 일반 차량들을. 그러한 수업 개선 경험들이 있어서 교육의 혁신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경미 후보. 예, 저는 교육청에서 22년을 근무하면서 아이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제가 맡았던 업무가 그렇게 유쾌하다고 볼 수 없는 학교 폭력 업무랄지 성사안이랄지 학교 자살 업무였습니다. 어느 날 한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께서 다급한 목소리로 학생 하나가 9층에서 뛰어내렸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의 전화는 이 학생이 휴대폰이 다 있는데 이 중학교 2학년 학생 혼자 휴대폰이 없자 담임선생님 휴대폰을 3번을 훔치게 됩니다. 담임선생님께서는 2번은 용서해 줬지만 3번째는 용서할 수 없다. 너를 선도관리위원회에 넘기겠다라는 말에 이 학생은 겁을 먹고 9층에서 뛰어내렸는데 9층에서 뛰어내리면서 나무까지 걸려서 다행히 생명은 살았지만 목숨은 살았지만 다리가 그 하반신이 많이 다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우리 직원들과 함께 모든 기관을 연결하고 모든 기관에 찾아가서 이 아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청으로, 어떤 사람은 시청으로, 동사무소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단체로 뛰어다니면서 그리고 십시일반 우리 직원들까지 합쳐서 2,500만 원이라는 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전달을 했고 그 학생은 큰 병원에서 더 이상 오랫동안 머물 수 없다는 말에 제가 고민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던 어떤 운동을 하던 기간이었는데 그 기간에서 이런 일이 있다. 혹시 도우고 싶은 사람은 알려달라 했더니 어떤 사람이 손을 들면서 나하고 같이 YMCA 활동을 했던 분께서 자기 병원으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 학생은 그때부터 대학 들어갈 때까지 정말 그 병원 원장님의 선한 마음으로 베품으로 그 병원에서 거의 청소년기를 다 보내게 됩니다. 제가 교직 생활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마음에 남는 일이 그 일입니다.
그 학생은 그 뒤로 검정고시 합격을 하였고 우리 광주에 있는 대학교에 아마 사회복지과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학생을 한 번도 얼굴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아, 우리 사회는 그래도 아직은 살만하구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학생을 돕기 위해서 연대해 주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 동네가 나서서 이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구나. 그래서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온 동네가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생각나는 그러한 일이 지금도 에피소드로 가장 가슴에 남는 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토론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인데요. 각 후보는 오늘 토론을 정리하며 시민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후보에게 이번엔 2분씩 주어지며 김용태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 이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시민공천위원회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공천단 참여하신 분들께서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교육의 방향을 묻고 또 후보자들이 책임 있게 답하도록 해주신 이 자리는 그 자체로 광주 교육의 희망입니다. 또한 오늘 함께 토론에 함께 해주신 정성홍 후보님, 오경미 후보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해법을 존중하는 속에서 나눌 수 있었기에 오늘의 토론을 하면서 정말 긴장하면서도 행복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양한 광주 교육의 현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했습니다. 이 모든 논의의 중심에는 결국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과 배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완벽한 답을 드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과보다는 성장, 자율, 책임을 다하는 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통합의 시대에도 교육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교육자치 통합을 이루는 길은 행정통합특례법과는 별도로 교육자치통합특례법이 만들어져야 되고 안정적 기반과 차분한 수기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토론이 누가 더 잘했는가를 가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경미 후보. 네, 광주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시민공천위원회에 보내주신 뜨거운 관심과 응원 감사히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6년간 교직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교사, 교장, 교감, 그리고 교육청에서 교육국장, 원장 등을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교육 행정 경험과 학교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추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10여 년간 아픈 아들을 병원에서 키우면서 제 경험상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관심을 더 갖고 교육 정책을 그런 쪽으로 만들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온 동네가 나서야 된다는 말이 늘 저는 마음에 새겨집니다. 학교의 교육이 교실을 넘어서서 사회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을 한 줄로 세우면 1등은 한 명이지만 여러 줄로 세우면 모두가 1등이 되는 교육이 됩니다. 저는 평범한 아이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능을 살리면 모두가 비범한 아이들로 길러낼 수 있습니다. 제가 교육감 출마 선언을 하고 난 이후로 많은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께서
광주 교육에 대한 주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경청을 잘하는 교육감, 소통 잘하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광주 학생들 전국에서 가장 잘 가르치는 그런 광주 교육 만들겠습니다. 선생님들이 편안하게 교단에 설 수 있는 학교 만들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안심하는 학교 환경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동안 저의 학교 현장 경험과 교육 행정 경험을 살려서 광주교육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교육의 새로운 대안 오경미가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정성홍 후보님 부탁합니다. 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하면서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새 후보가 방법과 강조하는 점은 다르지만 광주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고 함께하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또한 더 이상 무능 비리 불통의 이정성 교육감에게 광주 교육을 맡길 수 없다는 점은 우리 같이 나눈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힘을 모아 민주 시민 교육감이 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같이 날선 공방과 논쟁을 했습니다. 이 논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모여져서 좋은 정책으로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두가 빛나는 무등교육을 제안했는데 여기서 빛은 합하면 합할수록 더 밝아지는 색이 되는 겁니다. 물감은 합하면 합할수록 어두워지지만은 빛은 합해질수록 밝아지는데 모든 사람이 좋은 교육 정책을 합성돼서 좋은 교육을 만들 수 있는 무등 등급이 없는 평등과 존엄이 존재하는 교육을 위해서 협력하여 힘을 합해서 선한 영향력으로 갈 수 있다. 저는 믿고 확신해서 이 토론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후보님 그리고 이렇게 방송을 진행해 주신 모든 스태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은 단지 말장난이 아닙니다. 누가 준비하고 더 실행하는지에 대한 과정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오늘 시민 여러분과 함께 약속드리고 싶은 것은 광주교육은 다시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는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존중받는 곳이어야 하고 교사는 교육에 집중해야 하며 교육청은 책임지는 행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말보다 실행으로 증명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 민주진보 시민교육감 후보 제1차 정책 토론회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토론이 광주 교육의 미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본 토론회는 광주 시민방송 유튜브 채널 통해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후보님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